낡은 카메라의 렌즈를 통해 비치는 세상은 언제나 흐릿했다. 한지훈에게 있어 그것은 세상과 자신 사이에 드리워진 거대한 장막과도 같았다. 셔터를 누르는 순간만큼은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공간으로 침잠할 수 있었다. 그는 재능 있는 사진 작가였지만 세상에 빛나는 순간보다는 그림자진 구석, 버려지고 잊혀진 것들에 더 끌렸다. 그의 사진에는 늘 알 수 없는 슬픔과 고독이 묻어 있었다. 3년 전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다. 그의 하나뿐인 여동생 한유진의 죽음. 경찰은 단순 사고사로 결론 내렸지만 지훈은 직감적으로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는 온몸으로 진실을 찾아 헤매었지만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세상과 단절된 채 그림자처럼 살아가게 되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여동생의 유품인 낡은 카메라와 지독한 죄책감뿐이었다. 내가 그때 유진이를 혼자 두지 않았다면 그는 도시의 번잡함 속에서도 자신만의 고독한 섬을 만들어냈다. 그의 일상은 무미건조했다. 아침에 일어나 카메라를 들고 집을 나섰고 밤이 되어서야 돌아왔다. 그의 발길은 늘 사람들이 외면하는 곳을 향했다. 뒷골목, 버려진 건물, 그리고 낡은 시장 골목. 그곳에서 그는 자신과 닮은 쓸쓸한 풍경들을 발견하곤 했다. 그의 렌즈는 세상의 추악함을 그대로 담아내려 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그는 카메라를 들고 거리를 헤매고 있었다. 늦은 오후, 잿빛 하늘이 도시에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그는 익숙하게 발걸음을 옮겨 낡은 빵집 골목으로 들어섰다. 빵 굽는 고소한 냄새가 골목 가득 퍼져 있었지만 지훈에게는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다. 그의 시선은 빵집 밖, 낡은 박스 위로 향했다. 그곳에는 다리 하나를 잃은 길개가 웅크리고 있었다. 개의 털은 낡고 지저분했으며 한쪽 뒷다리는 끔찍하게 잘려나가 피가 굳어 있었다. 개의 눈은 생기 없이 흐릿했지만 그 안에 깊은 슬픔과 고통이 서려 있었다. 개는 마른 몸을 웅크리고 떨고 있었다. 빵집에서 흘러나오는 빵 냄새에 이끌린 듯 개는 희미하게 낑낑거렸다. 그때였다. 빵집 문이 열리고 건장한 남자가 뛰쳐나왔다. 그는 빵을 먹으러 온 손님인 듯 했지만 개의 존재를 보자마자 그의 얼굴은 혐오감으로 일그러졌다. 이 빌어먹을 개자식 또 왔어. 더러운 게 감히 내 빵집 앞에서 얼쩡거려. 남자는 욕설을 퍼부으며 주위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들었다. 그리곤 인정사정 없이 개를 향해 던졌다. 퍽하는 소리와 함께 돌멩이는 개의 몸에 정확히 명중했다. 개는 고통스러운 비명소리를 내며 쓰러졌다. 개는 몸을 비틀며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세 다리로는 쉽지 않았다. 남자는 계속해서 돌을 던졌다. 빵집 밖을 지나던 사람들도 남자의 행동을 보며 수군거렸다. 어떤 이들은 더러운 개는 맞아 죽어도 싸지 라며 동조했고 어떤 이들은 무관심하게 지나쳤다. 아무도 개를 도우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연극을 관람하듯 한쪽 다리를 잃은 개가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지훈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섬뜩한 기억의 조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여동생 유진이가 쓰러져 있던 그날의 참혹한 현장. 그 누구도 유진이를 도우려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저 구경만 하고 있었다. 그는 그때 무력했던 자신을 떠올렸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신. 여동생의 죽음을 막지 못했던 자신. 개의 고통스러운 비명소리가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개는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결국 쓰러져 버렸다.
개의 눈빛은 지훈을 향하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절망과 함께 간절한 도움이 담겨 있었다. 지훈의 손이 떨렸다. 그는 카메라를 꽉 움켜쥐었다. 셔터를 누르려던 그의 손이 멈칫했다. 이 장면을 사진으로 남겨야 할까? 이 처참한 현실을 기록해야 할까? 아니, 그는 셔터를 누르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관찰자로 남아있을 수 없었다. 그는 과거에 무력했던 자신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뜨거운 감정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분노이자 연민이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순수한 의지였다. 그만하세요. 지훈의 입에서 낮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강렬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돌을 던지던 남자는 지훈의 목소리에 놀라 행동을 멈췄다. 주변 사람들도 지훈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뭐야? 이 자식은 어디서 나타나서 지랄이야. 남자는 지훈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지훈은 남자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생명이 고통받고 있는데 당신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돌을 던지고 있어. 당신들은 인간이 아니야. 지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비난이 담겨 있었다. 남자는 지훈의 말에 분노하여 다시 돌을 집어들었다. 지훈은 개의 앞에 서서 남자를 막아섰다. 남자가 던진 돌멩이가 지훈의 어깨를 스쳐 지나갔다. 지훈은 고통에 신음했지만 그는 개의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몸으로 개를 보호했다. 개의 눈빛은 지훈을 향하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남자는 지훈의 끈질긴 저항에 당황했지만 이내 다시 돌을 던지려 했다. 그때였다. 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상적인 사람이면 저 개한테 돌을 던지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저 개를 해치려 한다면 난 당신을 고발할 겁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제빵사였다. 그는 빵집 안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제빵사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제빵사의 눈빛은 지훈을 응원하는 듯했다. 남자는 제빵사의 등장에 주춤했다. 그는 더 이상 개에게 돌을 던지지 못했다. 남자는 지훈을 향해 으르렁거렸다. 흥 두고 보자. 이 자식아, 언젠가 내 놈도 저 개처럼 비참하게 될 거야. 남자는 욕설을 퍼부으며 자리를 떠났다. 주변 사람들도 뿔뿔이 흩어졌다. 지훈은 남자가 사라지자마자 개의 상태를 살폈다. 개는 몸을 떨고 있었다. 피 묻은 다리에서는 여전히 피가 스며 나오고 있었다. 개의 눈빛은 지훈을 향하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개는 지훈의 손길을 경계하는 듯했지만 이내 몸의 긴장을 풀었다. 지훈은 개를 품에 안고 병원으로 향했다. 개의 몸은 놀랍도록 가벼웠다. 그는 개의 털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괜찮아.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할 거야. 개의 눈개는 희미한 눈물이 맺혔다. 개는 지훈의 품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듯 몸을 민준에게 기댔다. 수의사는 개의 상처를 보고 혀를 찼다. 심하게 다쳤네요. 이렇게 방치했으면 죽었을 겁니다. 다행히도 치료가 늦지 않았네요. 수의사는 개의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아주었다. 개는 치료 과정 내내 낑낑거렸지만 지훈의 손을 핥으며 고통을 참는 듯했다. 지훈은 개의 용기에 감탄했다. 치료를 마친 후 지훈은 개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개는 지훈의 집으로 가는 길 내내 그의 품에 안겨 있었다. 지훈은 개의 존재가 자신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 개는
그의 삶에 찾아온 뜻밖의 손님이었다. 그리고 이 손님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운명이었다. 집에 도착한 지우는 개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개는 절뚝거리며 집안을 둘러보았다. 개는 조심스럽게 지훈의 옆으로 다가와 그의 발치에 웅크렸다. 지훈은 개에게 먹이를 주고 물을 주었다. 개는 허겁지겁 먹이를 먹었다. 지훈은 개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지훈은 개에게 다리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개의 눈이 밤하늘의 둥근 달처럼 맑고 깊었기 때문이었다. 다리는 지훈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반응하듯 꼬리를 흔들었다. 다리의 눈빛은 지훈에게 깊은 신뢰와 애정을 보여주었다. 지훈은 다리의 존재가 자신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다리가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잊고 지냈던 무언가가 다시 피어나는 듯했다. 그것은 삶에 대한 희미한 열망이자 잃어버렸던 자신을 찾아가고자 하는 의지였다. 그날 밤, 지훈은 잠자리에 들었다. 다리는 그의 침대 옆에 웅크려 잠들어 있었다. 다리의 규칙적인 숨소리는 지훈의 불안했던 마음을 안정시켜 주었다. 지훈은 잠결에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여동생 유진이를 다시 만났다. 유진이는 환하게 웃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오빠, 고마워. 유진이의 목소리는 따뜻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고 있었다. 한지훈은 눈을 떴다. 그의 옆에는 다리가 곤히 잠들어 있었다. 다리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자. 다리는 낑낑거리며 그의 손에 얼굴을 비볐다. 어제 꿈꿈 때문일까? 유진이의 환한 미소가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오빠, 고마워. 그 목소리는 마치 현실처럼 생생했다. 지훈은 다리의 존재가 자신에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다리는 그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이자 잃어버린 유진이의 흔적을 찾아줄 열쇠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를 품게 되었다. 다리의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다. 그는 매일 다리의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갈아주었다. 다리는 아픔을 참는 듯 낑낑거렸지만 결코 민준을 물거나 핥히지 않았다. 오히려 민준의 손을 핥으며 고마움을 표현했다. 다리의 회복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다. 며칠 만에 다리는 절뚝거리면서도 집안을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다. 다리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생기 넘쳤고 그 안에는 깊은 지혜와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다. 지훈은 다리의 행동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다리는 보통 개들과는 달랐다. 지훈이 슬픔에 잠겨 있을 때면 다리는 그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어 위로했고 지훈이 미소 지을 때면 다리는 꼬리를 흔들며 함께 기뻐했다. 다리는 마치 지훈의 모든 감정을 읽는 듯했다. 때때로 다리는 지훈의 과거 사진들을 보며 이상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유진이의 사진을 볼 때면 다리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고 낑낑거리며 사진 속 유진이를 향해 코를 들이밀었다. 마치 유진이를 기억하는 듯 지훈은 다리의 반응에 섬뜩한 예감을 느꼈다. 설마 다리가 유진이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걸까? 아니면 그날의 사건을 목격한 유일한 증인일까? 그는 자신의 오랜 형사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직감을 믿었다. 그는 카메라를 다시 들었다. 이번에는 기록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찾기 위해서 그는 다리의 모든 행동을 렌즈에 담기 시작했다. 다리가 사진을 볼 때의 반응, 특정 소리에 대한 반응, 그리고 지훈이 유진이의 유품들을 꺼낼 때의 반응까지 그의 렌즈는 다리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았다. 어느 날 지훈은 유진이의 방을 정리하다
낡은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유진이의 오래된 일기장과 몇 장의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사진들 중에는 유진이가 길거리에서 찍은 개 사진이 있었다. 그 개는 다리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한쪽 다리를 잃기 전의 다리. 지우는 충격에 휩싸였다. 유진이와 다리는 이미 아는 사이였다. 아니, 다리는 어쩌면 유진이의 가장 친한 친구였을지도 모른다. 그는 일기장을 펼쳤다. 일기장에는 유진이가 길거리에서 다친 개를 발견하고 몰래 보살펴 주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유진이는 그 개에게 새벽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고 했다. 그리고 새벽이가 유진이에게 큰 위로가 되어주었다는 내용도 있었다. 지훈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새벽이, 그 개가 바로 달이었다. 유진이가 그토록 아끼던 개가 바로 지금 그의 옆에 있는 달이었다. 유진이의 죽음과 달이 사이에는 분명히 어떤 연결고리가 있었다. 지훈은 다리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다리의 눈빛은 지훈의 슬픔을 이해하는 듯했다. 다리는 지훈의 손을 핥으며 위로했다. 지훈은 다리에게 속삭였다. 달아, 네가 유진이의 새벽이었구나. 유진이가 너를 그렇게 아꼈는데 내가 그걸 몰랐어. 미안하다. 그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그날 이후 지훈은 다리와 함께 유진이의 흔적을 쫓기 시작했다. 다리는 지훈을 이끌고 유진이가 자주 가던 장소들을 찾아갔다. 유진이가 즐겨 찾던 작은 카페, 그녀가 매일 지나다니던 골목길,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던 사건 현장까지. 다리는 그 모든 장소에서 유진이의 기억을 더듬는 듯 냄새를 맡고 주변을 살폈다. 특히 사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다리의 반응은 더욱 격렬했다. 다리는 낑낑거리며 불안하게 주변을 맴돌았고 특정 지점에서 땅을 파헤치려는 듯 발톱으로 흙을 긁어댔다. 다리의 눈빛은 공포와 분노로 가득했다. 지훈은 다리의 행동에 주목했다. 다리가 가리키는 곳에는 오래된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카메라는 이미 작동을 멈춘 지 오래된 듯 낡고 녹슬어 있었다. 지훈은 그 CCTV가 유진이의 죽음의 진실을 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카메라가 고장났다면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는 낙담했다. 그때 다리가 다시 낑낑거리며 다른 방향을 가리켰다. 다리가 가리킨 곳에는 작은 골목길이 있었고 그 골목길 끝에는 또 다른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 카메라는 비교적 깨끗했고 아직 작동하고 있는 듯 희미한 불빛이 깜빡였다. 지훈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다리는 그에게 진실을 보여주려 하고 있었다. 그는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다. 그는 과거 동료였던 이민경 형사를 찾아갔다. 이민경은 유진이의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였다. 그녀는 유진이의 사건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 사건 이후로 그녀의 삶은 피폐해져 있었다. 그녀는 강직하고 정의로운 성품을 지녔지만 거대한 권력 앞에서 좌절해야만 했다. 이민경은 지훈을 보자마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지훈아, 너 살아있었어. 그동안 대체 어디에 있었던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반가움과 함께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다. 지훈은 그녀에게 자신이 다리와 함께 유진이의 죽음의 진실을 쫓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그리고 다리가 발견한 CCTV의 존재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이민경은 처음에는 지훈의 이야기를 믿지 못했다. 걔가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였기 때문이었다. 지훈아, 내 마음은 이해하지만 걔가 증인이 될 수는 없어. 그리고 그 CCTV가 작동하고 있을 리가 없어. 이미 우리가 다 확인했던 곳이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회의감이 가득했다. 하지만 지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다리가 유진이의 마지막을 함께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그는 이민경에게 다리의 특별한 행동들을 설명했고, 다리가 유진이의 사진을 보고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다. 이민경은 다리의 지능적인 행동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여전히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좋아. 지훈아, 네가 그렇게까지 확신한다면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면 너도 이제 유진이를 놓아줘야 해. 이민경은 결국 지훈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지훈을 향한 안타까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이민경은 다리가 가리킨 CCTV 영상을 확인했다. CCTV 영상은 놀랍도록 선명했다. 영상 속에는 유진이가 누군가에게 쫓기듯 도망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뒤를 쫓는 검은 그림자. 그 그림자는 유진이를 붙잡아 거친 몸싸움을 벌였다. 유진이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결국 바닥에 쓰러졌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유진이의 옆에 있던 가방을 빼앗아 달아났다. 영상은 거기서 끊겼다. 이민경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이 사고사로 결론 내렸던 유진이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강도 살인이었다. 그녀는 영상 속에서 범인의 얼굴을 확인하려 했지만 범인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하지만 영상 속에는 범인의 특징적인 걸음걸이와 손목에 새겨진 문신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민경은 흥분하며 지훈에게 소리쳤다. 지훈아, 내 말이 맞았어. 다리가 진실을 알고 있었어.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야. 살인 사건이야. 지훈은 영상 속에서 유진이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오열했다. 그의 죄책감은 더욱 커졌다. 유진이는 그토록 외롭게 죽어갔는데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진실을 밝혀낼 수 있다는 희망에 가득 찼다. 그는 다리를 품에 안았다. 다리의 눈빛은 지훈에게 괜찮아. 이제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듯 했다. 이민경은 곧바로 수사팀을 소집했다. 그녀는 CCTV 영상을 분석하고 범인의 특징을 토대로 수사를 재개했다. 하지만 그녀의 상사들은 이 사건을 다시 파헤치는 것을 탐탁지 않아 했다. 그들은 이미 종결된 사건을 다시 여는 것은 상부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이민경은 상사들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았다. 그녀는 정의를 위해 싸우는 용감한 형사였다. 민주는 이민경을 돕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동원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분석하고 범인의 움직임을 예측했다. 다리 또한 민준의 옆에서 묵묵히 그를 도왔다. 다리는 CCTV 영상 속에서 범인의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으르렁거렸고 범인의 걸음걸이를 흉내내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 다리의 행동은 민준에게 범인의 특징을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 수사팀은 범인의 특징을 토대로 용의자를 좁혀나갔다. 그들은 범인의 손목에 새겨진 문신과 비슷한 문신을 가진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범인의 문신은 일반적인 문신이 아니었다. 그것은 특정 조직원들만이 새기는 문신이었다. 그 조직은 바로 블랙 하트 그룹이었다. 블랙 하트 그룹은 도시의 어두운 뒷골목을 지배하는 거대한 범죄 조직이었다. 그들은 불법 도박, 마약, 그리고 불법 장기 밀매까지 손대고 있었다. 이민경은 블랙 하트 그룹이 유진이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유진이는 강도 살인의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블랙 하트 그룹의 어떤 비밀을 알게 되었고 그 때문에 살해당했던 것이다. 민주는 유진이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일기장에는 유진이가 최근
블랙하트 그룹의 비리를 취재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유진이는 기자 지망생이었고 특종을 잡기 위해 위험한 취재를 감행했던 것이다. 지훈의 심장이 차갑게 식는 듯했다. 유진이는 너무나도 외롭게 싸우다 죽어갔는데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다리는 그 모든 것을 목격한 유일한 증인이었다. 민주는 다리를 품에 안았다. 다리의 눈빛은 민준에게 이제 시작이야 라고 말하는 듯했다. 민준은 복수심에 불타올랐다. 그는 블랙하트 그룹의 모든 악행을 세상에 폭로하고 유진이의 억울한 죽음을 갚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의 앞에는 험난한 싸움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의 곁에는 다리와 이민경 형사가 있었다. 그들은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블랙하트 그룹. 그 이름은 한지훈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3년 전 유진이의 죽음을 단순 사고사로 덮었던 거대한 그림자. 그들이 유진이의 죽음의 배후였다니. 분노가 그의 전신을 휘감았다. 그는 다리를 품에 안고 이민경 형사를 바라보았다. 민경의 얼굴에도 충격과 함께 강렬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유진이의 사건을 해결하지 못했던 과거의 죄책감을 씻어낼 기회가 찾아왔음을 직감했다. 블랙하트 그룹은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니야. 지훈아, 그들은 도시의 정치, 경제계와도 깊숙이 연결되어 있어. 그들의 뒤에는 엄청난 권력이 숨어 있어. 민경의 목소리에는 우려가 담겨 있었다. 이 사건을 다시 파헤치는 건 우리에게 엄청난 위험이 따를 거야. 목숨을 걸어야 할지도 몰라.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 유진이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야 해. 그리고 다리가 목격한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해.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민경은 지훈의 강한 의지에 결국 수긍했다. 그녀는 강직한 성품을 지닌 형사였고 정의를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블랙하트 그룹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민경은 자신의 인맥과 정보력을 총동원하여 블랙하트 그룹의 비리를 파헤쳤다. 지훈은 카메라를 들고 블랙하트 그룹의 아지트로 추정되는 곳들을 찾아다니며 증거를 수집했다. 그의 렌즈는 그들의 잔혹한 실체를 그대로 담아내려 했다. 다리는 민준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다리의 뛰어난 후각과 예민한 감각은 그들이 진실에 다가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다리의 능력이 빛을 발한 것은 블랙하트 그룹의 자금을 세탁하는 데 사용되는 위장 회사를 찾아냈을 때였다. 다리는 그 회사 건물 앞에서 낑낑거리며 발톱으로 땅을 긁어댔다. 마치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이 있음을 알려주려는 듯. 지훈은 다리의 행동에 주목하여 회사 내부를 촬영하기 시작했다. 그는 우연히 그 회사의 회계 장부와 수상한 거래 내역이 담긴 파일들을 발견했다. 파일 속에는 유진이의 이름과 함께 의문의 연구소 이름이 적혀 있었다. 미래생명과학연구소. 미래생명과학연구소라는 이름은 지훈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유진이의 일기장에 어렴풋이 언급되었던 그 연구소. 유진이는 그곳에서 수상한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다고 기록했었다. 지훈은 직감적으로 그 연구소가 유진이의 죽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 사실을 민경에게 알렸다. 민경은 미래생명과학연구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 연구소는 겉으로는 최첨단 생명공학 연구를 진행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로는 블랙하트 그룹과 연계되어 불법적인 실험들을 진행하고 있었다. 민경은 연구소의 배후에 있는 인물이 바로 블랙하트 그룹의 실질적인 수장인 강대호 CEO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강대호는 명망 높은 기업가이자 자선사업가로 알려져 있었지만 그의 뒤에는 탐욕과 잔혹함으로 얼룩진 추악한 실체가 숨겨져 있었다. 강대호는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두뇌와 비상한 야망을 지닌 인물이었다. 그는 빈민가 출신으로 오직 돈과 권력만을 쫓아 살아왔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언제나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그는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살인도 서슴지 않는 잔혹한 인물이었다. 유진이는 강대호의 비리를 취재하다가 그의 치명적인 비밀을 알게 되었고 그 때문에 살해당했던 것이다. 민경은 강대호가 미래생명과학연구소에서 인간과 동물의 유전자를 조작하여 특별한 능력을 지닌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실험을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이 소문은 단순한 루머가 아니라 유진이가 마지막으로 취재했던 내용과도 일치했다. 유진이의 일기장에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존재, 생체 강화 실험 같은 섬뜩한 단어들이 적혀 있었다. 지우는 소름 끼치는 상상에 몸을 떨었다. 다리가 그 실험의 결과물일까? 민주는 다리의 목에 걸려있던 낡은 목걸이를 떠올렸다. 목걸이에는 묘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그 목걸이를 유진이의 유품 상자에서 발견했었다. 유진이가 다리에게 채워준 목걸이일까? 아니면 이 목걸이 또한 미래생명과학연구소와 관련이 있는 걸까? 민주는 의문에 휩싸였다. 그들은 미래생명과학연구소에 잠입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연구소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철통같이 보호되고 있었다. 민경은 자신의 경찰 인맥을 통해 연구소의 보안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강대호의 그림자는 생각보다 깊고 넓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들은 정면 승부로는 강대호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민주는 자신의 특기를 살려 몰래 연구소 내부를 촬영하기로 했다. 그는 초소형 카메라와 도청 장비를 준비했다. 다리는 민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다리의 뛰어난 후각과 작은 몸집은 그들이 연구소의 빈틈을 파고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었다. 어느 날 밤, 민준과 다리는 미래생명과학연구소로 향했다. 연구소 주변은 인적이 드물었고 밤이 되자 더욱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다. 연구소 외벽에는 수많은 감시 카메라와 센서들이 설치되어 있었다. 민주는 건물의 후미진 곳으로 이동했다. 그곳에는 낡은 환풍구가 있었다. 민주는 환풍구를 통해 연구소 안으로 침투하기로 했다. 민주는 환풍구를 통해 연구소 안으로 들어섰다. 다리는 민준의 뒤를 따랐다. 환풍구 안은 어둡고 좁았다. 곰팡이 냄새와 함께 묘한 화학약품 냄새가 코를 찔렀다. 민주는 초소형 카메라로 환풍구 내부를 촬영하며 조심스럽게 이동했다. 다리는 민준의 옆에서 묵묵히 그를 지켰다. 다리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들은 환풍구를 통해 연구소 내부 깊숙이 들어갔다. 민주는 환풍구 덮개를 열고 한 실험실 안으로 내려섰다. 실험실 내부는 어둡고 습했다. 깨진 유리 파편들과 쓰러진 기계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민주는 휴대폰 불빛을 비춰 실험실 안을 둘러보았다. 그의 눈에 익숙한 장비들이 들어왔다. 그것은 군대에서 사용하던 최첨단 장비들과 비슷했지만 어딘가 기괴하고 불길한 분위기를 풍겼다. 책상 위에는 낡은 파일들이 흩어져 있었다. 민주는 파일들을 집어들었다. 파일의 표지에는 프로젝트 델타, 유전자 변형, 생명체 개발이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쓰여 있었다. 민준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프로젝트 델타. 이것이 바로 유진이가 취재했던 그 비밀 실험이었다. 파일 속에는
섬뜩한 기록들이 담겨 있었다. 인간의 DNA를 조작하고 동물의 유전자를 변형하여 특별한 능력을 가진 존재를 만들어내려는 실험. 그리고 실험 대상자들의 명단. 민주는 명단을 훑어보았다. 익숙한 이름들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의 동료들 이병장, 박하사, 김상병, 그들의 이름이 실험 대상자 명단에 적혀 있었다. 민주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의 동료들은 단순한 임무 수행 중 사망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프로젝트 델타의 실험 대상이었고 그 실험 때문에 죽임을 당했던 것이다. 민주는 손이 떨렸다. 분노와 배신감이 그의 전신을 휘감았다. 그는 동료들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음을 비로소 깨달았다. 그것은 거대한 음모였고 그의 동료들은 그 음모의 희생양이었던 것이다. 파일 더미 속에서 민주는 낡은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다. 일기장에는 익숙한 필체가 담겨 있었다. 그의 동료였던 이병장의 것이었다. 민주는 일기장을 펼쳤다. 이병장은 일기장에 프로젝트 델타에 대한 자신의 불안감과 두려움을 솔직하게 기록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몸에 알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통제할 수 없는 힘이 생긴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그는 프로젝트 델타의 배후에 거대한 악의 세력이 숨어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병장의 급박한 필체로 휘갈겨 쓴 메모가 남아 있었다. 그들은 개를 이용하고 있어. 특히 그 개를 조심해. 그 개는 우리의 희망이 될 수도, 절망이 될 수도 있어. 민주는 메모를 읽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 개, 이병장이 말한 그 개는 바로 다리였다. 다리가 프로젝트 델타와 관련이 있었던 것이다. 그 순간 다리가 민준의 옆으로 다가와 그의 손을 핥았다. 다리의 눈빛은 민준에게 괜찮다고 말하는 듯 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슬픔과 함께 어떤 비밀이 담겨 있는 듯 했다. 민준은 다리를 품에 안았다. 다리의 존재는 그에게 새로운 의문을 안겨주었다. 다리는 프로젝트 델타의 실험 대상이었을까? 아니면 프로젝트 델타의 비밀을 알고 있는 어떤 존재였을까? 민준은 다리를 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달아, 네가 이 모든 것의 열쇠였구나. 다리는 민준의 말을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은 다리가 자신을 이곳으로 이끈 이유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 다리는 자신을 구해준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진실을 보여주기 위해 그를 이곳으로 데려왔던 것이다. 민준은 실험실 안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폈다. 그의 눈에 한쪽 구석에 놓여있는 작은 상자가 들어왔다. 상자 안에는 낡은 USB 하나가 들어있었다. USB는 암호로 잠겨 있었지만 민준은 형사 시절의 경험을 살려 암호를 해독했다. USB 안에는 프로젝트 델타의 핵심 기밀 문서들과 연구 자료들, 그리고 이병장과 동료들의 생체 데이터가 담겨 있었다. 민준은 자료들을 훑어보았다. 그의 심장이 차갑게 식는 듯했다. 프로젝트 델타는 인간의 유전자를 조작하여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병사를 만들려는 잔인한 실험이었다. 그리고 이병장과 동료들은 그 실험의 최종 단계에서 희생되었던 것이다. USB 안에는 또 다른 파일이 있었다. 총책임자 강대호 CEO. 강대호. 그는 블랙하트 그룹의 수장으로서 민준이 아내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의심을 품었던 인물이었다. 박진우 대령은 그의 오른팔에 불과했다. 강대호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 수많은 생명을 희생시켰던 것이다. 민준의 심장은 분노로 타올랐다. USB에는 강대호 CEO가 조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음성 파일도 있었다. 음성 파일 속에서 강대호는 이병장을 실패작이라고 부르며 제거할 것을 명령했다. 그는 다리를
가장 완벽한 성공작이라고 부르며 철저하게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강대호는 다리를 이용해 프로젝트 델타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 했던 것이다. 민주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다. 그의 동료들은 강대호의 야망 때문에 죽임을 당했던 것이다. 그리고 다리는 강대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쳐온 것이 분명했다. 민주는 USB를 들고 실험실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강대호를 찾아가 아내와 동료들의 죽음의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수심과 정의감이 뒤섞여 타오르고 있었다. 다리는 민준의 뒤를 따랐다. 다리의 눈빛은 민준의 결의를 이해하는 듯했다. 그들은 이제 함께 싸워야 할 동반자가 되었다. 연구소 밖으로 나온 민준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산속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뜨거운 불꽃이 타올랐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무력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진실을 쫓는 형사이자 동료들의 복수를 위한 전사였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다리가 있었다. 다리는 그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그의 영원한 수호자였다. 민주는 다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달아,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될 거야. 다리는 민준의 말을 이해하는 듯 꼬리를 흔들었다. 그들의 앞에는 험난한 길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들은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김민준은 미래생명과학연구소에서 탈출한 후 이민경 형사와 합류했다. 그의 손에 들린 USB에는 강대호 CEO의 추악한 비밀과 프로젝트 델타의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다. 민경은 USB에 담긴 자료들을 확인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프로젝트 델타의 잔혹성과 그 배후에 있는 강대호의 탐욕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녀는 유진이의 죽음과 동료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강대호, 그자는 인간이 아니야. 자신의 야망을 위해 수많은 생명을 유린한 악마야. 민경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우리가 가진 증거만으로도 그자를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는 너무나 강한 인물이야. 언론과 정치계를 모두 장악하고 있어. 우리가 함부로 움직이면 오히려 우리가 위험에 처할 수 있어.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강대호의 권력과 영향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강대호는 명망 높은 기업가로 위장하여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의 실체를 알지 못했다. 민주는 강대호의 가면을 벗겨내고 그의 진정한 얼굴을 세상에 드러내야 했다. 그들은 강대호의 블랙하트 그룹을 무너뜨리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민경은 자신의 인맥과 정보력을 총동원하여 강대호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강대호와 결탁한 정치인과 기업인들의 명단을 확보하고 그들의 비리를 추적했다. 민주는 카메라를 들고 강대호의 모든 동선을 따라다니며 그의 추악한 사생활과 불법적인 거래 현장을 촬영했다. 다리는 민준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결정적인 순간마다 민준에게 도움을 주었다. 다리의 뛰어난 후각과 예민한 감각은 그들이 강대호의 비밀을 파헤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특히 강대호가 비밀리에 운영하는 불법 장기 밀매 조직을 포착했을 때 다리의 역할은 더욱 빛을 발했다. 다리는 민준을 이끌고 도시 외곽의 낡은 폐병원으로 향했다. 폐병원 안에서는 끔찍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다리는 낑낑거리며 특정 장소를 가리켰다. 민준은 다리가 가리키는 곳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 카메라에는 강대호의 지시를 받는 조직원들이 사람들의 장기를 적출하는 끔찍한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민준은 충격에 휩싸였다. 강대호는 프로젝트 델타 외에도
이런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다. 민주는 영상을 보며 구역질을 참을 수 없었다. 그의 동료들 또한 강대호의 탐욕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죽어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의 심장은 분노로 타올랐다. 그는 다리를 품에 안았다. 다리는 민준의 슬픔을 아는 듯 그의 손을 핥으며 위로했다. 다리의 눈빛은 민준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는 듯했다. 민경은 민준이 확보한 증거들을 토대로 강대호에 대한 수사를 재개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상사들은 여전히 강대호의 눈치를 보며 수사를 방해했다. 강대호의 그림자는 경찰 조직 깊숙이까지 드리워져 있었다. 민경은 좌절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언론의 힘을 빌리기로 했다. 그녀는 사회정의 구현에 관심 있는 소수의 언론인들과 비밀리에 접촉하여 민준이 확보한 증거들을 넘겨주었다. 며칠 후 한 작은 인터넷 언론사에서 강대호 CEO의 충격적인 진실불법 장기 밀매와 생체 실험의 전모를 밝힌다는 제목의 기사가 터져 나왔다. 기사는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국민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기사에는 민준이 제공한 자료들과 함께 미래생명과학연구소의 잔혹한 실험 과정, 그리고 강대호의 불법 장기 밀매 사실이 상세하게 보도되었다. 강대호는 이 기사를 막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그는 언론을 협박하고 기자들을 매수했으며 민준과 민경에게 온갖 위협을 가했다. 그의 부하들은 민준의 집을 찾아와 난동을 부렸고 민경의 가족을 위협했다. 민준과 민경은 위협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다. 그들은 강대호의 악행을 세상에 폭로하고 그의 모든 것을 빼앗기로 다짐했다. 하지만 강대호는 그들의 움직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민준과 민경의 뒤를 쫓고 있었고 그들을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강대호는 민준이 다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다리가 프로젝트 델타의 핵심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다리는 그의 야망을 위한 가장 완벽한 도구였고 그는 다리를 다시 손에 넣으려 했다. 어느 날 밤 민준은 민경의 연락을 받고 그녀의 오피스텔로 향했다. 민경은 강대호가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민준에게 위험을 알리려 했다. 민준이 오피스텔에 도착했을 때 이미 오피스텔 안에서는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강대호의 부하들이 민경을 공격하고 있었다. 민준은 주저하지 않고 오피스텔 안으로 뛰어들었다. 그의 몸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부하들을 향해 돌진했다. 그의 주먹은 맹렬하게 휘둘러졌고 그의 발차기는 거침이 없었다. 민경은 민준의 옆에서 그를 도왔다. 그녀는 경찰 훈련으로 다져진 실력을 발휘하여 부하들을 제압했다. 격렬한 싸움 끝에 부하들은 모두 제압되었지만 민경은 크게 다쳤다. 그녀는 고통에 신음하며 바닥에 쓰러졌다. 민준은 민경을 부축하며 소리쳤다. 민경아, 정신 차려. 괜찮아, 대답해봐. 민경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민준의 손을 잡았다. 지훈아, 괜찮아. 넌 꼭 강대호를 막아야 해. 민경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그때 다리가 민준의 옆으로 달려와 민경의 얼굴을 핥았다. 다리의 눈에는 슬픔과 함께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민준은 민경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그의 소중한 동료이자 유일한 친구였던 민경마저 자신 때문에 위험에 처했다는 생각에 그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했다. 민준은 민경을 병원으로 옮겼다. 민경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다. 민준은 민경의 병실에 앉아 밤새도록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수심이 더욱 강하게 타올랐다. 강대호. 그자는 반드시 자신의 죗값을 치러야 했다.
민주는 강대호와의 최후의 대결을 준비했다. 그는 강대호의 모든 약점과 비리를 알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숨어 다니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강대호의 봉어지로 직접 찾아가 그를 심판대에 세울 것이었다. 다리는 민준의 옆에서 묵묵히 그를 지켜보았다. 다리의 눈빛은 민준의 결의를 이해하는 듯 했다. 민준은 강대호가 주최하는 자선 파티에 잠입하기로 했다. 자선 파티는 강대호가 자신의 깨끗한 이미지를 포장하고 권력자들과 비밀리에 거래를 하는 장소였다. 민준은 그곳에서 강대호의 추악한 실체를 세상에 폭로하고 그를 끌어내릴 것이라고 다짐했다. 파티가 열리는 호텔은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철통같이 보호되고 있었다. 민준은 호텔의 보안 시스템을 해킹하여 잠입했다. 그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파티장 안으로 들어섰다. 파티장 안은 화려한 조명과 음악으로 가득했지만 민준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위선으로 보였다. 그는 강대호의 얼굴을 찾았다. 강대호는 파티장 중앙에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선량하고 자비로워 보였지만 민준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가면으로 보였다. 민준은 강대호에게 다가갔다. 강대호는 민준을 보자마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강민준, 네가 어떻게 여기에? 강대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강대호, 당신의 가면은 오늘 여기서 벗겨질 것이다.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를 세상에 밝히고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다.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렬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강대호는 민준을 비웃었다. 건방진 놈, 감히 나게 덤비다니. 내 놈은 나의 그림자조차 밟지 못할 것이다. 나의 힘은 네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하다. 강대호는 손짓을 했다. 그러자 그의 경호원들이 민준을 에워쌌다. 그들의 손에는 총이 들려 있었다. 민준은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였지만 그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의 눈빛은 강대호를 향하고 있었다. 당신은 이미 끝났어. 내가 가진 증거들이 당신을 무너뜨릴 것이다. 민준은 손에 든 USB를 강대호에게 보여주었다. 강대호는 USB를 보고 경악했다. 그걸 내 놈이 어떻게? 강대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다. 그는 민준에게 달려들어 USB를 빼앗으려 했다. 그 순간 다리가 민준의 옆으로 튀어올라 강대호의 팔을 물었다. 강대호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파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 민준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강대호를 향해 돌진했다. 그의 주먹은 강대호의 얼굴을 강타했다. 강대호는 휘청거리며 쓰러졌다. 민준은 강대호의 멱살을 잡고 그를 일으켜 세웠다. 내 아내와 동료들의 복수다. 내 놈의 모든 악행을 여기서 끝낼 것이다. 민준의 목소리는 복수심으로 타올랐다. 강대호는 민준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쳤지만 그의 힘은 이미 바닥났다. 그는 민준을 향해 비웃었다. 어리석은 놈, 나는 죽어도 나의 사업은 끝나지 않아. 나의 동지들은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강대호의 목소리는 비웃음으로 가득했다. 그의 눈빛은 광기에 물들어 있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민준의 복부를 걷어찼다. 민준은 고통에 신음하며 뒤로 물러섰다. 강대호는 그 틈을 이용해 달아나려 했다. 그때 민준의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대호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어. 이민경 형사였다. 그녀는 병실에서 나와 민준을 돕기 위해 파티장으로 달려왔던 것이다. 그녀의 옆에는 수많은 경찰들이 함께하고 있었다. 경찰들은
강대호와 그의 경호원들을 모두 체포했다. 강대호는 민경의 등장에 경악했지만 그는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 민주는 민경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살아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강대호를 심판대에 세웠다. 강대호의 체포 소식은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언론은 그의 추악한 실체를 낱낱이 보도했다. 미래생명과학연구소의 잔혹한 실험 과정, 불법 장기 밀매, 그리고 정치권과의 유착관계까지 강대호의 모든 악행이 세상에 드러났다. 그의 이름은 탐욕과 악의 상징이 되었다. 민주는 언론 앞에 서서 자신의 아내와 동료들의 죽음의 진실, 그리고 프로젝트 델타의 잔혹성에 대해 증언했다. 그의 증언은 국민들의 분노를 다시 한번 일깨웠다. 강대호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부하들과 블랙 하트 그룹의 핵심 간부들도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다. 블랙 하트 그룹은 해체되었고 그들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어 피해자들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되었다. 프로젝트 델타는 완전히 폐기되었고 남아있던 연구 자료들은 모두 소각되었다. 모든 것은 끝났다. 유진이의 억울한 죽음도, 동료들의 희생도 모두 보상받았다. 민준의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던 복수심은 서서히 가라앉았다. 그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의 곁에는 다리가 있었다. 그의 영원한 동반자이자 영원한 수호자였다. 강대호의 몰락은 도시 전체를 뒤흔들었다. 언론은 그의 추악한 실체를 연일 보도했고 시민들은 분노와 충격에 휩싸였다. 블랙 하트 그룹은 해체되었고 미래생명과학연구소는 폐쇄되었다. 한지우는 강대호가 체포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안도감과 함께 허탈함을 느꼈다. 유진이의 억울한 죽음과 동료들의 희생이 비로소 빛을 본 순간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가라앉지 않는 슬픔과 상처가 남아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어떤 불길한 예감은 그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 이민경 형사는 병원에서 기적적으로 회복하고 있었다. 그녀는 강대호의 부하들에게 입은 부상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었지만 정신적인 충격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민주는 민경의 병실을 찾아 그녀의 곁을 지켰다. 민경은 민준의 헌신적인 간호에 감동했다.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며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다. 지훈아, 정말 고마워. 네가 아니었다면 난 평생 유진이의 죽음 앞에서 죄책감에 시달렸을 거야. 그리고 그 악마 같은 강대호는 영원히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을 테고. 민경의 목소리는 흐느꼈지만 그 안에는 강한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민경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니야. 민경아, 너도 나를 믿고 끝까지 함께 싸워주었잖아. 우리는 함께 강대호를 심판대에 세웠어. 이건 우리가 함께 이뤄낸 거야. 민주는 강대호가 체포되기 전 마지막으로 내뱉었던 말을 떠올렸다. 어리석은 놈, 나는 죽어도 나의 사업은 끝나지 않아. 나의 동지들은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민주는 강대호의 비웃음 가득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그는 강대호의 잔당들이 여전히 어딘가에 숨어 암약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렸다. 그는 프로젝트 델타의 핵심 인물들이 모두 체포되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리고 강대호가 말한 나의 동지들은 대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 특히 다리의 존재가 민준의 마음을 불안하게 했다. 강대호는 다리를 가장 완벽한 성공작이라고 불렀다. 다리는 프로젝트 델타의 핵심 결과물이었다. 민주는 다리의 몸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었다. 다리는 평범한 개가 아니었다.
그녀는 유진이의 죽음을 목격했고 민준을 이끌어 강대호의 추악한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다리의 능력은 그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었다. 민준은 다리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수의사를 찾아갔다. 수의사는 다리의 몸을 정밀 검사한 후 놀라운 결과를 알려주었다. 다리의 유전자 구조가 일반 개와는 달라요. 마치 인위적으로 조작된 듯한 흔적이 있어요. 특히 뇌 활동이 비정상적으로 활발해요.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감정을 읽는 능력까지 갖춘 것 같아요. 수의사의 목소리는 경외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담고 있었다. 민주는 수의사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다리가 정말 프로젝트 델타의 결과물이었다니. 강대호는 다리를 통해 무엇을 얻으려 했던 것일까? 민주는 다리의 몸에 어떤 위험한 기능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다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다리는 그의 유일한 가족이자 그의 삶의 동반자였다. 민주는 다리를 품에 안았다. 다리의 눈빛은 민준의 불안감을 이해하는 듯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알 수 없는 평온함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다리를 믿었다. 다리는 그의 편이었고 결코 그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다리와 함께 모든 위험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민주는 강대호의 잔당들을 찾아내기 위해 조용히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형사 시절 인맥을 동원하여 블랙하트 그룹의 남은 조직원들을 추적했다. 민경 또한 병실에서 그를 도왔다. 그녀는 경찰 내부의 정보를 통해 강대호의 핵심 측근들이 모두 체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들은 강대호의 오른팔이었던 박 실장이라는 인물이 잠적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박 실장은 강대호의 모든 비리를 알고 있는 인물이었고 프로젝트 델타의 핵심 설계자 중 한 명이었다. 박 실장은 강대호의 몰락 이후 잠적하여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는 강대호의 영생에 대한 야망을 그대로 이어받은 인물이었다. 그는 다리의 특별한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다리를 이용해 프로젝트 델타를 완성하려 했다. 박 실장은 민준이 다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민준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민준은 박 실장의 존재를 직감했다. 그는 자신의 뒤를 쫓는 시선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특히 다리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었다. 민준은 다리를 보호하기 위해 그녀를 숨길 곳을 찾아야 했다. 그는 김 할머니를 떠올렸다. 김 할머니는 유진이의 생전에 그녀를 도와주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숲속 깊은 곳에 살고 있었고 세상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듯한 신비로운 사람이었다. 민주는 다리를 데리고 김 할머니의 오두막을 찾아갔다. 오두막은 숲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고 세상의 시름이 닿지 않는 평화로운 곳이었다. 김 할머니는 민준의 피투성이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민준은 김 할머니에게 강대호의 몰락과 프로젝트 델타의 진실, 그리고 박 실장의 존재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 할머니는 민준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결국 그들의 탐욕은 끝이 없구나. 어리석은 인간들. 하지만 걱정 마라. 다리는 이곳에서 안전할 것이다. 이 숲은 모든 생명을 품는 곳이니. 할머니는 다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다리는 할머니의 손길에 편안함을 느끼는 듯 몸을 비볐다. 할머니는 다리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이 아이는 너의 아내가 남긴 마지막 희망이다. 할머니의 말에 민주는 놀랐다. 내 아내는 프로젝트 델타의 위험성을 미리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다리를 통해 너에게 진실을 알리고 이 모든 것을 막으려 했던 것이다. 다리의 몸에는
너의 아내의 영혼과 생명의 고리에 순수한 에너지가 담겨 있다. 민주는 할머니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아내의 영혼이 다리에게 그는 다리가 유진이의 마지막을 함께했을 것이라고 짐작했지만 유진이의 영혼이 다리와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민주는 다리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다리의 눈빛은 유진이의 그것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그 안에는 슬픔과 함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할머니는 민준에게 생명의 고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생명의 고리는 모든 생명을 연결하는 우주의 근원적인 에너지였다. 강대호는 이 생명의 고리를 조작하여 영원한 생명과 권력을 얻으려 했던 것이다. 유진이는 이 생명의 고리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강대호의 탐욕이 세상을 파멸로 이끌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생명의 고리의 순수한 에너지를 다리에게 주입하여 다리를 통해 민준에게 진실을 알리려 했던 것이다. 다리의 특별한 능력은 생명의 고리의 에너지와 유진이의 영혼이 결합되어 나타난 것이었다. 다리는 단순한 개가 아니다. 그녀는 너의 아내의 마지막 유산이자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지키는 수호자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신비로웠다. 다리는 너를 도울 것이다. 너는 다리와 함께 진정한 생명의 고리의 의미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 영원한 삶은 탐욕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순환을 존중하고 사랑할 때 얻어지는 것이다. 민주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오열했다. 그는 아내의 희생이 얼마나 위대하고 고귀한 것이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유진이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남겨주었던 것이다. 다리는 유진이의 사랑이자 희망이자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었다. 민주는 다리를 품에 안고 유진이의 이름을 불렀다. 유진아. 다리는 민준의 품속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유진이의 영혼이 민준의 부름에 응답하는 듯 민준은 김할머니의 오두막에 머물며 다리와 함께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그는 박 실장을 찾아내야 했다. 박 실장은 강대호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인물이었고 그의 손에 다리의 능력을 이용할 수 있는 마지막 열쇠가 있을지도 몰랐다. 민준은 더 이상 숨어 다니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박 실장을 찾아가 그의 모든 악행을 세상에 폭로하고 프로젝트 델타의 모든 잔재를 뿌리 뽑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할머니는 민준에게 오래된 지도 한 장을 건네주었다. 이 지도는 박 실장의 비밀 아지트로 통하는 길이다. 그는 이곳에서 프로젝트 델타의 마지막 실험을 진행하고 있을 것이다. 지도는 숲속 깊은 곳에 숨겨진 폐쇄된 군사기지를 가리키고 있었다. 민준은 지도를 들고 다리를 바라보았다. 다리의 눈빛은 민준에게 함께 가자고 말하는 듯했다. 민준은 민경에게 박 실장의 아지트 정보를 넘겨주었다. 민경은 회복하는 대로 지원팀을 꾸려 민준을 돕기로 했다. 민준은 혼자서 박 실장의 아지트로 향했다. 그는 다리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의 발걸음은 결의에 차 있었다. 그의 어깨는 무거웠지만 그의 눈빛은 희망을 향해 빛나고 있었다. 그는 유진이와 동료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끝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낡은 군사기지는 숲속 깊은 곳에 음산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김할머니가 건네준 지도에 표시된 대로 그곳은 세상의 시선이 닿지 않는 외딴 곳이었다. 짙은 안개가 숲 전체를 감싸고 있었고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기괴한 소리를 냈다. 한지우는 다리를 품에 안고 숲길을 따라 걸었다. 그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복수심과 정의감, 그리고 유진이를 향한 그리움이 그의 마음속에서 뒤섞여 타올랐다.
오래된 철문이 그의 눈앞에 나타났다. 철문에는 녹슨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고 주변에는 경고 표지판이 낡아빠진 채 매달려 있었다. 민주는 철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기지 안으로 들어섰다. 기지 내부는 어둡고 습했으며 알 수 없는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민주는 휴대폰 불빛을 비춰 내부를 살폈다. 복도 양옆에는 낡은 실험실과 사무실들이 늘어서 있었다. 모든 것이 버려진 듯했지만 어딘가에서 희미한 기계음이 들려왔다. 민주는 다리의 반응에 주목했다. 다리는 낑낑거리며 특정 방향을 가리켰다. 다리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지만 그 안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다리는 이병장의 일기장에서 언급되었던 그 개였다. 프로젝트 델타의 핵심 결과물이자 유진이의 영혼과 생명의 고리의 에너지를 담고 있는 특별한 존재. 다리는 이곳에서 어떤 끔찍한 일을 겪었을까? 다리가 이끄는 대로 민주는 기지 내부로 깊숙이 들어갔다. 그들은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거대한 실험실 앞에 다다랐다. 실험실 문은 철문으로 굳게 닫혀 있었고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민주는 문에 귀를 기울였다. 안에서 사람들의 목소리와 기계음이 들려왔다. 박 실장이 분명 이곳에 있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철문을 열고 실험실 안으로 들어섰다. 실험실 안은 밝은 조명 아래 수많은 기계들이 가동되고 있었다. 중앙에는 거대한 유리관이 놓여 있었고 유리관 안에는 어린아이가 잠들어 있었다. 아이의 몸에는 수많은 전선들이 연결되어 있었고 알 수 없는 액체가 유리관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아이의 주변에는 박 실장과 그의 부하들이 서 있었다. 박 실장은 강대호의 오른팔이자 프로젝트 델타의 핵심 설계자였다. 그의 얼굴은 차갑고 잔인했으며 그의 눈빛은 광기로 가득했다. 박 실장은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완벽해. 드디어 생명의 고리의 에너지를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게 될 거야. 강대호 회장님께서 원하시던 영생을 이 아이를 통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탐욕으로 가득했다. 민주는 박 실장의 목소리를 듣고 분노로 몸을 떨었다. 그들은 또 다른 아이를 희생시켜 자신들의 추악한 야망을 실현하려 하고 있었다. 민주는 다리를 품에 안고 조용히 실험실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소리 없이 정확했다. 박 실장과 부하들은 민준의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박 실장, 민준의 목소리가 실험실 안에 울려 퍼졌다. 박 실장은 민준의 목소리에 놀라 고개를 돌렸다. 그의 얼굴에는 경악과 함께 분노가 스쳐 지나갔다. 강민준, 내 놈이 어떻게 여기에... 박 실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민준을 노려보았다. 민준은 박 실장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당신의 악행은 여기서 끝날 것이다.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를 세상에 밝히고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다. 박 실장은 민준을 비웃었다. 어리석은 놈, 감히 내게 덤비다니. 내 놈은 나의 그림자조차 밟지 못할 것이다. 나는 강대호 회장님과는 다르다. 나는 프로젝트 델타를 완성하여 진정한 영생을 얻을 것이다. 박 실장은 손짓을 했다. 그러자 그의 부하들이 민준을 에워쌌다. 그들의 손에는 총이 들려 있었다. 민준은 부하들에게 둘러싸였지만 그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의 눈빛은 박 실장을 향하고 있었다. 당신은 이미 끝났어. 내가 가진 증거들이 당신을 무너뜨릴 것이다. 민준은 손에 든 카메라를
박 실장에게 보여주었다. 카메라에는 그가 연구소에 침투하여 모든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박 실장은 카메라를 보고 경악했다. 그걸 내 놈이 어떻게... 박 실장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다. 그는 민준에게 달려들어 카메라를 빼앗으려 했다. 그 순간 다리가 민준의 옆으로 튀어올라 박 실장의 팔을 물었다. 박 실장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실험실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민준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박 실장의 부하들을 향해 돌진했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다. 그의 주먹은 맹렬하게 휘둘러졌고 그의 발차기는 거침이 없었다. 다리 또한 민준의 옆에서 그를 도왔다. 다리의 몸에서는 희미한 푸른빛이 뿜어져 나왔고 그녀는 그 빛을 이용하여 부하들의 움직임을 제어했다. 다리의 힘은 예상보다 훨씬 강력했다. 그녀는 빛을 조작하고 사람들의 움직임을 멈추게 할 수 있었다. 격렬한 싸움 끝에 부하들은 모두 제압되었지만 민준은 심하게 다쳤다.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박 실장을 향하고 있었다. 박 실장은 민준의 강한 저항에 당황했지만 그는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 빌어먹을 개자식 내 놈은 나의 야망을 가로막을 수 없어. 박 실장은 민준을 향해 총을 겨눴다. 그 순간 다리가 민준의 앞으로 몸을 날렸다. 탕하는 총성과 함께 다리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총알은 다리에 박혔다. 달아 민준은 비명을 지르며 다리에게 달려갔다. 다리는 민준의 품속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 다리의 눈빛은 희미해졌지만 그 안에는 민준을 향한 깊은 애정과 함께 아이를 구해라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이 빌어먹을 놈 감히 내 동반자를 건드려. 민준은 분노에 휩싸였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다. 그는 박 실장을 향해 돌진했다. 박 실장은 민준의 광기 어린 눈빛에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섰다. 민준은 박 실장의 총을 빼앗아 그의 머리에 겨눴다. 내 놈의 죄값을 치러야 할 시간이다. 민준의 목소리는 차갑게 울렸다. 박 실장은 두려움에 떨며 민준에게 애원했다. 살려줘. 살려주세요.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말할게요. 민준은 박 실장의 애원에도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총의 방아쇠를 당기려 했다. 그 순간 다리가 민준의 발을 핥았다. 다리의 눈빛은 민준에게 멈춰라고 말하는 듯 했다. 다리는 민준에게 복수보다는 정의를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었다. 다리는 유진이의 영혼과 생명의 고리에 순수한 에너지를 담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이 더 이상 복수에 사로잡히지 않고 진정한 정의를 실현하기를 바랐다. 민준은 다리의 눈빛을 보고 천천히 총을 내렸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그의 마음은 진정되었다. 그는 박 실장을 죽이는 것이 유진이와 동료들의 진정한 복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진정한 복수는 그들의 추악한 실체를 세상에 폭로하고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었다. 그때 실험실 문이 열리고 이민경 형사가 경찰들과 함께 안으로 들어섰다. 민경은 민준의 연락을 받고 지원팀을 꾸려 이곳으로 달려왔던 것이다. 그녀는 민준의 피투성이 모습을 보고 경악했지만 안도감에 눈물을 흘렸다. 경찰들은 박 실장과 그의 부하들을 모두 체포했다. 박 실장은 민경의 등장에 절규했지만 그는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 민준은 민경의 품에 안겨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다. 민경은 민준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잘했어. 지훈아,
이제 다 끝났어. 민주는 다리를 품에 안고 병원으로 향했다. 다리의 상처는 깊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다. 다리는 민준의 품속에서 고통에 신음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민준을 향하고 있었다. 민준은 다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고마워, 달아. 네가 아니었다면 난 길을 잃었을 거야. 다리는 민준의 말을 이해하는 듯 희미하게 꼬리를 흔들었다. 아이도 구출되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아이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것이라고 했다. 민준은 아이의 얼굴을 보며 유진이를 떠올렸다. 유진이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박 실장의 체포 소식은 전 국민을 다시 한번 충격에 빠뜨렸다. 언론은 미래생명과학연구소의 잔혹한 실험 과정과 박 실장의 모든 악행을 낱낱이 보도했다. 강대호의 몰락 이후 잠잠했던 프로젝트 델타의 잔재들이 여전히 암약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분노했다. 민주는 언론 앞에 서서 자신의 아내와 동료들의 죽음의 진실, 그리고 프로젝트 델타의 잔혹성에 대해 다시 한번 증언했다. 그는 박 실장의 모든 비리를 폭로하고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웠다. 박 실장은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 외에 프로젝트 델타에 연루된 모든 이들도 법의 심판을 받았다. 프로젝트 델타는 완전히 폐기되었고 남아있던 연구 자료들은 모두 소각되었다. 모든 것은 끝났다. 유진이의 억울한 죽음도 동료들의 희생도 모두 보상받았다. 민준의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던 복수심은 완전히 가라앉았다. 그는 이제 진정으로 평화를 찾았다. 그의 곁에는 다들이가 있었다. 그의 영원한 동반자이자 영원한 수호자였다. 세상은 다시 평화를 되찾는 듯했다. 민준은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다. 그는 아내와 동료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했고 그들의 복수를 했다. 그는 이제 다리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다리의 존재는 그에게 삶의 의미와 희망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다리를 보호하고 그녀와 함께 진정한 생명의 고리의 의미를 세상에 알릴 것이라고 다짐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김민주는 깊은 평화와 함께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다. 강대호와 박 실장의 잔혹한 프로젝트 델타는 완전히 폐기되었고 그들의 악행은 세상에 낱낱이 드러나 법의 심판을 받았다. 유진이의 억울한 죽음과 동료들의 희생은 비로소 정당한 복수를 이루었다. 민주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무력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한 영웅이자 다리의 유일한 가족이자 수호자였다. 이민경 형사는 완벽하게 회복하여 다시 경찰의 자리로 돌아왔다. 그녀는 민준과 함께 강대호와 박 실장의 잔당들을 소탕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형사를 넘어 사회 정의를 위해 싸우는 용감한 리더로 존경받았다. 민경과 민주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그들은 동료이자 친구이자 그리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가족 같은 존재였다. 지훈아, 내 덕분에 이 모든 악몽이 끝났어. 정말 고마워. 민경은 민준의 손을 잡으며 진심으로 말했다. 이제 너도 네 삶을 살아가야 해. 유진이는 분명히 그걸 바랄 거야.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마음속에서 유진이의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유진이는 그에게 복수를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랐을 것이다. 민준은 다리를 품에 안았다. 다리는 그의 삶에 가장 큰 선물을 가져다 준 존재였다. 다리는 단순히 유진이의 유산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에게 삶의 의미와 희망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존재였다.
민주는 다리와 함께 조용한 교회로 이사했다. 그는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삶을 살고 싶었다. 그는 작은 작업실을 만들어 다시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이제 그의 사진에는 슬픔과 고독 대신 희망과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주로 다리의 모습을 렌즈에 담았다. 다리의 모든 순간, 그녀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했다. 다리는 그의 영원한 뮤즈이자 그의 삶의 나침반이었다. 다리는 민준의 곁에서 무럭무럭 자라났다. 그녀는 여전히 보통 개들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였다. 그녀는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사람들의 감정을 읽었으며 때로는 미래를 예감하는 듯한 신비로운 능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녀는 민준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그의 삶의 모든 순간을 함께했다. 다리의 눈빛은 언제나 민준에게 깊은 신뢰와 애정을 보여주었다. 민준은 다리의 능력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그녀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다리를 보호하기 위해 그녀의 특별한 능력을 숨기기로 했다. 하지만 그는 다리의 능력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다리와 함께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밝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데 헌신하기로 다짐했다. 민주는 자신이 설립한 생명의 고리 재단에 모든 열정을 쏟았다. 재단은 비윤리적인 과학 실험을 감시하고 고발하며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는 데 앞장섰다. 민준의 진정성 있는 노력과 희생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재단은 빠르게 성장하여 사회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는 이제 과거에 무력했던 자신이 아닌 강한 의지와 지혜를 지닌 존경받는 리더로 거듭났다. 그의 이야기는 수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희망을 선사했다. 이민경 형사는 생명의 고리재단의 법률 고문으로서 모든 법적인 문제를 처리하고 민준이 정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길을 열어주었다. 그녀는 민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동료를 넘어선 깊은 신뢰와 존경으로 얽혀 있었다. 그들은 함께 수많은 어려움을 헤쳐나가며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밝히는데 헌신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다리는 민준의 곁에서 노견이 되었다. 그녀의 털은 하얗게 변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깊었다. 다리는 여전히 민준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지만 그녀의 움직임은 예전 같지 않았다. 민준은 다리의 늙어가는 모습에 가슴이 아팠다. 다리는 그의 유일한 가족이자 그의 삶의 전부였다. 어느 맑은 날, 민준은 다리를 품에 안고 유진이가 묻혀있는 숲속 작은 언덕을 찾았다. 그곳은 유진이의 영원한 안식처이자 민준이 유진이와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곳이었다. 민준은 유진이의 묘비 앞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유진이에게 강대호와 박 실장의 몰락, 그리고 자신이 다리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다. 다리는 민준의 품속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숨소리는 점점 가늘어졌다. 다리의 몸에서는 희미한 푸른빛이 뿜어져 나왔다. 푸른빛은 유진이의 묘비를 감쌌고 숲 전체를 환하게 비추는 듯했다. 민준은 다리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빛을 보고 놀랐다. 그것은 생명의 고리의 순수한 에너지이자 유진이의 영혼이 다리와 영원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다라. 민준은 다리의 이름을 불렀다. 다리는 희미하게 낑낑거렸다. 그녀의 눈빛은 민준을 향하고 있었다. 그 안에는 깊은 사랑과 함께 영원한 작별의 인사가 담겨 있었다. 다리는 민준의 손을 핥고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민준은 다리의 죽음에 오열했다. 그의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다. 유진이를 잃었던 그날처럼
그의 삶은 다시 한번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듯했다. 그는 다리의 몸을 품에 안고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다. 숲은 고요했고 바람 소리만이 민준의 흐느낌을 감쌌다. 그때 민준의 품속에 안겨있던 다리의 몸에서 강렬한 푸른빛이 뿜어져 나왔다. 푸른빛은 하늘로 솟아올랐고 숲 전체를 뒤덮었다. 푸른빛 속에서 희미하게 유진이의 형상이 나타나는 듯했다. 유진이는 민준을 향해 미소 지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민준의 귓가에 들려오는 듯했다. 오빠, 슬퍼하지 마. 다리는 나와 함께 영원히 오빠 곁에 있을 거야. 푸른빛은 서서히 사라졌고 다리의 몸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민준의 품속에는 다리의 낡은 목걸이만이 남아있었다. 목걸이에는 묘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생명의 고리의 상징이었다. 민준은 다리의 죽음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다리는 생명의 고리의 에너지와 함께 유진이의 영혼 속으로 돌아간 것이다. 그녀는 민준의 곁을 떠났지만 그녀의 영혼은 유진이와 함께 민준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었다. 민준은 다리의 목걸이를 목에 걸었다. 목걸이는 따뜻한 온기를 내뿜으며 민준의 심장을 감쌌다. 민준은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다. 그는 다리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녀의 마지막 유산을 지키기로 다짐했다. 다리는 그에게 사랑과 희망, 그리고 생명의 고리가 영원하다는 진실을 가르쳐 주었다. 민준은 김 할머니를 찾아갔다. 할머니는 민준의 이야기를 듣고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다리는 진정한 생명의 수호자였다. 그녀는 너에게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고 세상의 모든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할머니는 민준에게 오래된 씨앗 하나를 건네주었다. 이 씨앗은 생명의 고리의 씨앗이다. 다리의 희생으로 얻어진 씨앗이니 이것을 심어라. 그리고 너의 사랑과 희망으로 키워라. 그러면 다리의 영혼은 영원히 너와 함께할 것이다. 민준은 할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숲속 작은 언덕으로 돌아왔다. 그는 다리가 사라진 자리에 씨앗을 심었다. 그는 씨앗 위에 따뜻한 눈물을 뿌렸다. 그의 눈물은 씨앗에 생명을 불어넣는 듯했다. 민준은 매일 언덕을 찾아 씨앗을 돌보았다. 그는 씨앗에게 자신의 사랑과 희망을 이야기했다. 시간이 흘러 씨앗은 싹을 우고 무럭무럭 자라났다. 작은 싹은 금세 아름다운 나무로 성장했다. 나무는 푸른빛을 띠고 있었고 나뭇가지 사이에서는 희미한 푸른빛이 뿜어져 나왔다. 나무는 마치 다리의 영혼이 깃들어 있는 듯했다. 민준은 나무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는 다리와 유진이가 그와 함께 영원히 살아 숨 쉬고 있음을 느꼈다. 민준은 생명의 고리재단을 더욱 확장했다. 그는 유진이와 다리의 희생을 기억하며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는데 평생을 바쳤다. 재단은 전 세계적으로 비윤리적인 과학 실험을 감시하고 멸종위기 동물들을 보호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 민준은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리더가 되었다. 그의 이름은 희망과 생명의 상징처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이민경 형사는 민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다. 그녀는 재단의 법률 고문이자 민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그들은 함께 수많은 난관을 헤쳐나가며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었다. 그들의 삶은 사랑과 희생, 그리고 용기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졌다. 세월이 흘러 민준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다. 그는 여전히 생명의 고리 재단의 명예이사장으로 활동하며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전파했다. 그는 매일 달이 나무를 찾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무는 언제나 푸른빛을 띠고 있었고
그의 곁에서 묵묵히 그를 지켜주었다. 어느 맑은 날, 민주는 달이 나무 아래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다. 그의 귀에는 유진이와 다리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그들은 그의 곁에 영원히 함께할 것이었다. 민준의 몸에서는 희미한 푸른빛이 뿜어져 나왔고 나무의 푸른빛과 하나가 되는 듯했다. 그는 생명의 고리의 일부가 되어 영원히 빛날 것이었다. 다리나무는 김민준의 삶에 새로운 평화와 의미를 가져다 주었다. 유진이와 다리에 영원히 깃든 그 나무는 민준의 영원한 안식처이자 그에게 끊임없이 희망을 불어넣는 존재였다. 생명의 고리재단은 민준의 헌신적인 노력과 이민경 형사의 탁월한 조력으로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단체로 성장했다. 그들은 비윤리적인 과학 연구를 감시하고 생명의 존엄성을 옹호하며 고통받는 생명들을 보호하는 데 앞장섰다. 민준의 이름은 이제 단순한 영웅을 넘어 사회 변화를 이끄는 위대한 리더의 상징이 되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렀다. 민준의 머리는 하얗게 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따뜻했다. 그는 매일 아침 달이 나무를 찾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무는 항상 푸른빛을 띠고 있었고 민준의 모든 이야기를 경청하는 듯했다. 나무 아래에 앉아 있으면 민준은 유진이와 다리의 존재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은 언제나 그의 곁에 있었다. 이민경 형사는 이제 은퇴하여 생명의 고리재단의 명예이사장으로서 민준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여전히 강직하고 정의로웠으며 민준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조언자였다. 그들은 함께 수많은 어려움을 헤쳐나가며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밝히는 데 헌신했다. 그들의 삶은 사랑과 희생, 그리고 용기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졌다. 민준은 재단 활동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 중에는 프로젝트 델타와 관련된 희생자들의 가족들도 있었다. 민준은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하며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왔다. 특히 미래생명과학연구소에서 구출되었던 아이. 김사랑은 민준과 민경의 보살핌 속에서 건강하고 밝게 성장했다. 사랑은 민준을 아버지처럼 따랐고 민경을 어머니처럼 여겼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었지만 결코 좌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이들을 돕는 데 헌신하기로 다짐했다. 사랑은 성장하여 생물학자가 되었다. 그녀는 프로젝트 델타와 같은 비윤리적인 과학 실험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생명의 존엄성을 연구하고 알리는 데 평생을 바쳤다. 그녀는 민준의 뒤를 이어 생명의 고리재단의 젊은 리더가 되었고 과학과 윤리가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의 연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생명과학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데 기여했다. 어느덧 민준의 나이 90이 되었다. 그의 건강은 점점 약해졌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맑았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생명의 고리재단을 이끌며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전파했다. 그의 업적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민준은 달이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이민경과 사랑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모두 조용히 나무를 바라보았다. 나무의 푸른빛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고 숲 전체를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다. 민준은 민경과 사랑이의 손을 잡았다. 그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에 깊은 행복을 느꼈다. 민경아, 사랑가. 민준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내가 너희 덕분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어. 유진이와 다리도 분명히 기뻐할 거야. 민경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지훈아, 아니에요. 저희가 당신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배웠어요. 당신은 저희의 영웅이자 스승이었어요. 사랑이도 눈물을 흘리며 민준의 손을 잡았다. 아빠, 저희가 아빠의 뜻을 이어받아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게요. 걱정 마세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숨소리는 점점 가늘어졌다. 그의 몸에서는 희미한 푸른빛이 뿜어져 나왔고 달이 나무의 푸른빛과 하나가 되는 듯 했다. 민준의 영혼은 유진이와 다리의 영혼과 함께 생명의 고리 속으로 돌아가는 듯 했다. 생명의 고리는 영원하다. 민준의 마지막 목소리가 숲속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유진이와 다리의 영혼과 함께 영원한 안식에 들었다. 민준의 장례식은 엄숙하고 경건하게 치러졌다.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모하기 위해 모여들었다. 그의 삶은 사랑과 희생, 그리고 용기의 상징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었다. 다리 나무는 민준의 묘비 옆에 굳건히 서 있었다. 나무의 푸른빛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고 민준의 영혼이 나무 안에 깃들어 있는 듯했다. 이민경과 사랑은 민준의 뜻을 이어받아 생명의 고리 재단을 이끌어 나갔다. 그들은 민준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고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헌신했다. 재단은 더욱 성장하여 전 세계의 모든 생명을 보호하고 비윤리적인 과학 연구를 근절하는 데 앞장섰다. 그들은 민준이 남긴 위대한 유산을 계승하여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었다. 사랑은 민준의 뒤를 이어 재단의 이사장이 되었다. 그녀는 뛰어난 생물학자로서 생명의 신비를 연구하고 그 지식을 통해 인류를 이롭게 했다. 그녀는 달이 나무를 연구하여 생명의 고리의 에너지가 어떻게 생명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밝혀냈다. 그녀의 영혼은 생명과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고 사람들에게 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민경은 사랑의 든든한 조력자였다. 그녀는 사랑에게 민준의 정신과 지혜를 전수하며 그녀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었다. 그들은 단순한 관계를 넘어 정신적인 스승과 제자이자 서로를 지탱해주는 가족이었다. 어느 맑은 날, 사랑은 다리 나무 아래에 앉아 민준의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 민준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사랑의 옆에는 한 마리의 강아지가 잠들어 있었다. 강아지의 눈은 다리의 그것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사랑은 강아지의 이름을 별이라고 지어주었다. 별이는 다리 나무 아래에서 태어났고 다리처럼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별이는 사람의 마음을 읽고 아픈 이들을 위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사랑은 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별아, 민준 할아버지와 다리, 할머니의 정신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거야. 우리는 그들의 뜻을 이어받아 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 거야. 별이는 사랑의 말을 이해하는 듯 꼬리를 흔들었다. 사랑은 별이와 함께 강가를 찾았다. 그곳은 민준이 처음 다리를 만났던 곳이자 그의 삶이 다시 시작된 곳이었다. 강물은 여전히 유유히 흘렀지만 이제는 더 이상 슬픔이나 고통을 상징하지 않았다. 강물은 생명의 순환과 영원한 희망을 상징했다. 사랑은 강물에 손을 담그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귀에는 민준과 유진이 그리고 다리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그들은 그녀의 곁에 영원히 함께할 것이었다. 사랑은 눈을 뜨고 별이를 바라보았다. 별이는 강물에 비치는 햇살을 향해 미소 짓고 있었다. 사랑은 별이의 손을 잡고 강변을 따라 걸었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들의 눈빛에는 희망이 가득했다. 그들의 삶은 강물처럼 끊임없이 흘러갔지만 그 안에는 사랑과 희생, 그리고 용기의 이야기가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생명의 고리는 영원히 이어질 것이었다.